한글 있죠, 한글. 한글.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요.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 때 이유가 뭐였죠? 한글을 왜 만드냐? 백성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아, 백성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우매한 백성들. 우매한 백성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그 표현대로 하면 궁유리 여겨. 자, 그러면은 자, 왜 우매했지? 백성들이 왜 우매한 글을 거? 모르니까. 그치, 글을 모르니까. 짧고, 그러니 자기 의견을 말할 수도 없고, 물려줄 수도 없고. 자, 유산이라는 건 우리가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 그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과 하나는 글이야. 근데 말은 와전될 수 있고 글은 새겨놓으면 와전이 잘 안 돼요. 자,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이 조그만한 인간은 조그매 고릴라보다 작잖아. 근데 이제 같은 시대에 살았던 다른 종족보다 더 작았다고. 그 더 작은 인간이 그 더 등치도 크고 더 힘이 센 그 종족을 이길 수 있고 지구를 평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야. 상상력이야.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건 뭐냐면 거짓말의 능력이라고. 거짓말의 능력이 뭐냐면 신화야. 이건 내가 강의한 적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강의를 했는데 들었나 기억도 안 나나 모르겠어요. 자, 모든 동물은 자기가 터치를 함으로 해서 교감을 해. 그죠? 터치를 통해서 교감을 한다고. 그래서 만나서 터치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터치를 해서 교감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 150이 무지 많은 거고 보통의 개체로는 50 정도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50을 못 넘어간다고. 근데 떼거지로 덤비는 놈이 한 놈 강한 놈보다 더 세단 말이야. 그럼 떼거지로 덤빌 수 있으려면 떼거지가 같은 목표가 있어야 돼. 같은 목표가 있으려면 무엇인가가 이 전달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상상력인 거야. 상상력. 그 상상력을 통해서 없는 걸 만들어. 그래서 가령 이런 거지. 이무종이가 만약에 내가 조기에 가서 코끼리 새끼를 잡았어. 그러면 이게 이제 상상력이 더해지는 거야. 엄마 코끼리 잡았어요. 최종에는 엄마 코끼리를 잡았어. 근데 그 엄마 코끼리가 무지 싸놨고 뿔도 이만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과정이 이게 포장이 되는 거야. 상상력에 더해서. 뭐 돌을 던졌고 밟혔는데 피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하나의 신화처럼 만들어지는 거지. 그거를 통해서 그 상상력을 통해서 그 거짓말을 통해서 그 신화를 통해서 인류가 지구를 평정했다라는 이론이 있고 두 번째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언어, 대화,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언어의 목적은 소통이라고 대화의 목적도 소통이라고 그 소통 때문이다. 그래서 눈동자가 희다. 내 거를 들켜야 되니까 눈만 봐도 속을 알 수 있다라고 하잖아. 동물들은 눈이 까매요. 흰자가 없어. 안 들켜. 근데 인간은 들킨다고. 그게 소통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언어를 쓴다라는 거, 대화를 한다는 건 소통이란 말이야. 그런데 소통에서 이제 소통에 단절을 시켜버리면 우매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글을 그러니까 이제 그 성서에서도 나오잖아. 성경은 누가 읽었지? 성직자만 읽었어. 특별한 사람인 거야. 나머지는 다 무지몽매한 사람인 거야. 왜? 지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글을 아는 사람과 글을 모르는 사람은 지배를 할 수 있냐, 지배를 당하냐의 차이인 거야. 그거를 세종이 느낀 거지. 자, 중국말이 우리와 달라. 글자도 우리와 달라. 그리고 어려워, 한자가.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사람들이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지한 사람들이 무지를 깨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전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그 마음, 그 궁율이 여기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 싶다. 라는 와이가 있었던 거야. 내가 이 기득권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확실히 있었던 거야. 와이가 있었던 거야. 와이. 이거는 유명한 거라고. 이 이유가 없으면 안 만들어. 세종대왕이 똑똑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만든 게 아니라
Y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리더의 품격 얘기할 때도 살짝 언급을 했었고 대전 강의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그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 우리나라보다 지금 현재는 못 사는데 과거에 더 잘 살았던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육에 힘 썼냐 안 썼냐예요. 가령 중국의 예를 내가 이제 줌에서도 얘기했죠. 중국이 도시화가 되어 있는 나라가 있고 중국은 그 지역 간 이동이 불법이에요. 공산주의잖아. 우리는 여기 살다가 부산 살아도 되고 부산 살다가 제주 살아도 돼. 걔들 그게 안 돼. 불법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인천 사는 사람이 서울에 취업한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다 불법 노동자야. 근데 지역 간 편차가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전 국민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죠. 옛날에 할머니들, 80대 넘어가신 할머니들 몇몇 있었는데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의 없다고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중국의 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이 20%대예요. 초반. 전체 진학률 20%대 초반. 그러면 도시는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곳도 많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가 그 평균을 깎아먹었을까예요? 중국 전체의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이 나오는 거는 도심만이야. 나머지 시골은요 고등학교 안 나온 거야. 대부분 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문화혁명 시대에 마오쩌둥이가 지식인들을 싸그리다 죽여버렸다고. 왜냐? 왜 죽였을까 지식인들을? 글자를 아는 놈들을,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놈들을 선동하고 덤비니까. 왜? 의식이 깨어 있으니 이거를 이렇게 해결했을 때 이거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선동이 되니 싸그리 죽여버린 거야. 전 국민을 무지몽망하게 만들어버렸다고. 그래놓고 자 인해전술로 갔지. 인해전술로 가서 산업사회까지는 잘 갔어. 산업사회까지는. 근데 이제 지식사회부터 못 넘어가는 거야. 왜 못 넘어가냐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되니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 인신매매 이런 거. 나도 이제 중국인들 그 전에 그 20년쯤 전에 중국인들 고용을 했었어요. 알고 있어요. 잡아가면 끝나. 패싸움 하면은 죽여도 몰라요. 근데 지금 다르냐? 지금도 그 동네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도심에 잘 돼 있는 빼놓고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도적이 일어나고 인신매매가 일어나면 그거를 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을 해. 치안 비용이. 치안 비용이 발생을 하면 국가적인 손실이 나잖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얘들이 왜 그렇게 사고를 치나 봤더니 일할 데가 없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 그래서 사고를 치는 거야.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자, 고등학교 지원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고등학교 지원해줄게.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고. 고등학교 지원해줄게. 고등학교만 지어놓으면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지방정부에서 고등학교 짓는데 문제가 있네? 선생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우리 때, 나 때만 해도 선생님 퀄리티가 조금 있을 때예요. 저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한 명 때문에 야, 적어도 선생이냐 그랬고, 중학교 때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IMO 보이 그래가지고 젊은 수학 선생님보다 영어를 못했어. 퀄리티 안 되는 사람이 있었지, 옛날에.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할 거 없으면 선생아지였다는 그 세대를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세대는 그런 세대 아니야, 이미. 마찬가지로 학교는 지어. 돈을 준다니까. 선생이 있냐고. 선생이 없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못하는 거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진학했다가 그냥 나가리 나버리는 거야. 지금 시골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전체 평균 23%밖에 안 돼요. 진학률이. 그러면 지식산업사회 성장이 될까? 안 돼. 우리나라는 교육세라는 걸로 강제로 22%를 벌었어요. 이승만 정권에서 이걸 만들었어. 1958년이야. 1958년에 교육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60년에 폐지됐어요. 요 시대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때 바뀐 박정희 정권에서는 자, 너무 초토화돼 있잖아. 전국이. 전쟁 직후잖아요. 너무 초토화돼 있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했어요? 산업 발전을 해야 됐던 거야.
기반 산업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기반을 다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세번 운동했잖아. 어마어마하겠다고. 그러니까 교육세를 폐지시킨 게 교육세 안 걷는 게 아니라 그거를 돌렸다고. 돌렸다가 뒤에 와서 다시 부활시켰어요. 다시 부활시켰어. 그때는 그걸 쓸 수 있는 아예 초토화돼 있었으니까 전쟁 직후에. 내가 뒤에서 다시 부활시켰다고. 다시 부활시켜 놓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몇 년인지 알아요? 80년이에요. 20년의 공백이 있어요. 20년. 근데 이 사이에 전 국토에서 녹지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놨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 이거 부활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활시켜 놓은 거예요. 이 기틀을 만드는 건 이승만 대통령이고 잠깐 없앴던 건 박정희지만 그 뒤에 살려놓은 게 전두환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셋 다 결을 같이 했더라고요. 내용을 다 찾아보니까 도대체 박정희가 그걸 왜 없앴을까? 전두환이 똑똑했나? 찾아봤더니 결을 같이 했어. 그 부분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교육의 결과가 이승만이 주창했던 이 교육의 결과가 이때의 전 국토를 녹지화했던 결과가 기근을 없애버렸어. 이때부터 교육을 교육서에서 더 강화시켰던 결과 80년부터 강화시켰던 결과 교육을 여기서 안 한 것도 아닌데 교육세를 잠깐 돌렸었던 거거든. 그 결과가 지금이라고.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역사, 사회 아무런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게 지식사회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게 한 방에 된다? 한 방에 안 돼요. 쌓아놔야 돼요. 쌓아놔야 돼요. 쌓고 쌓여져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아까도 잠깐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비즈니스에서 되게 중요한 게 Y라고 알고 있죠. 왜? 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 내가 왜 해야 하느냐? 왜 성공해야 하느냐? 라는 거란 말이에요. 왜? Y. 이 Y가 없으면 내 앞에 있는 작은 것도 전부 다 핑계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 Y가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Y가 이제 잡혔다고 가정하자고. 그럼 Y가 잡히면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가 나와야 돼요. How가 나와야 되는데 자, How는 무엇으로 나오죠? 내가 아는 게 요만큼 있으면요. How는 요 안에서 나와요. 아는 게 이만큼 있으면 How는 이 안에서 나온다고요. 물론 Y도 마찬가지야. 고기도 먹어보는 사람이 먹는다며. 모르면 Y가 안 잡혀요. How도 못 찾아요. 방법이 제한적으로 나온다고. 우리가 글을 쓴다라는 것도 똑같아요. 글을 읽는 사람은 글을 쓸 수 있나요? 쓰는 의견은 다르긴 하지만 읽어야 써요. 그런데 글을 읽는 사람과 글을 안 읽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한 게 뭐냐면 어휘가 달라져요. 내가 사용하는 단어의 종류들이 달라져요. 우리 같은 말도 달라요. 가령 노랗다, 누리끼리 하다, 누렇다, 샛노랗다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들은 다른데 그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딱 맞냐, 엇비슷하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요. 내가 한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그 단어가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반대로 부정적인 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아우, 표현이 참 저질스러워. 와, 역시 럭셔리해. 이 작은 차이가 단어 하나 차이거든요. 제스처 하나, 단어 하나 차이. 이거는 읽음으로서 나와요. 사전 봤나요? 사전을 찾아보나요? 옛날에. 학교 때는 찾아봤어요? 근데 그 사전을 보고 안 보고 차이예요. 지금 사전 어디 있죠? 맞죠. 있어요, 핸드폰에. 찾아봐야 돼요.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되면 연관 검색을 해봐야 돼요. 내가 글을 쓰는 거, 최근에 제가 글을 쓰면서 조금 다른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제 글을 읽어보면, 블로그에. 그게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일부러 쓰고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일금으로써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많이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많이 쓰면서 이게 방향이 바뀌어요. 공부를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그걸 전수해 주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그냥 단순히 나만 잘 살겠다고 아니라 우리는 인류는 아니 모든 동물은 똑같아요. 이세를 번식시키는 게 목적이 있어요. 캥거루가 주머니에 넣고 키우는 것도 이유는요. 얘를 내 이세야 내 이세. 나야 얘가. 그러니까 퍼뜨리는 거라고. 이게 목적이 있어요. 모든 동물 다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나보다 더 잘 사는 거를 만들려는 거야. 근데 그게 내 이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내일도 그래요. 나의 내년도 그러고 나의 5년 뒤에도 그러고 나 10년 뒤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살려면 결론은 배워야 되는 거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이유도 우매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는 것처럼 나도 우매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이걸 깨워나가는 거예요. 이걸 깨워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이걸 깨워나가는 방법 되게 쉽잖아요. 읽고 쓴다. 이걸 통해 소통을 한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10코어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10코어를 하라. 10코어, 10코어. 10코어의 첫 번째 목적이 뭐 같아요? 습관 만들기. 루틴 만들기. 이거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이따가 습관과 루틴은 달라요. 습관은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써 있는데? 습관은 뭐라고 써 있어요? 노력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네, 습관은 노력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헤빗이라고 하죠. 자,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져요? 성공에 필요한 습관을 갖고 있는 인자들이 있겠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 이거는 루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코어를 하라라는 건 루틴을 만드는 거야. 어떤 루틴을 만든다고? 성공에 필요한 습관을 만들기 위한 루틴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가 뭐예요? 10코어의 첫 번째가 책 읽기. 네, 책 읽기. 왜 책을 읽으라고 하겠어요? 나가서 WS를 안 팔고. 왜 오디오를 들으라고 할까? 나가서 청정기 안 팔고. 왜 미팅에 오라고 할까? 나가서 단백질 안 팔고. 왜 제품을 애용하라고 그러지? 팔으라고 안 하고? 내가 먼저 돼야 되니까. 네, 내가 먼저 채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채우는 게 베이스가 됐을 때 교육에서 58년에 제정해서 80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던 그 교육이 지금을 만드는 것처럼 이게 베이스가 돼야지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탱커의 첫 번째 목적은 배우는 거예요.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 베이스가 안 되면은 그 뒤에 쌓는 건 다 무너져요. 자랑한다? 알아야 자랑을 하지. 아, 좋아, 아메이. 아메이 좋잖아. 이거 이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있냐고. 고객 관리한다고? 후속 지원한다고? 뭘로? 그냥 모래 위의 성이에요. 훅 뿌리면 다 날아가. 그래서 배워야 돼요. 탱커의 기본 목적은 그거예요. 배운다예요. 배워서 알리는 거야. 알리는 목적도 배우는 거고 배우는 목적도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잘 알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보면 습관과 루틴의 차이예요. 제가 급하게 만들다가 오타 쳐놨는데 습관과 루틴의 차이. 습관, 노력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습관이다. 제가 인간은 게으른 동물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습관을 만든다고요. 에너지를 안 쓰려고 만드는 거야. 그럼 이 습관이 좋은 습관이고 나를 발전시킬 거고 나쁜 습관이고 나를 쇠퇴하게 만들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럼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불편하다고 그랬죠. 불편한 걸 해야 성장을 한다 라고 했잖아요. 제 블로그에 써 있잖아요. 김민경 강사님이 얘기했던 30%의 그 불편한 걸 해야 된다. 자, 불편한 거를 하려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루틴으로 만드는 건데 그 루틴으로 만드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기 이제 신호 루틴 보상, 신호 루틴 보상 이 체계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론이에요. 이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론.
신호를 줘. 아, 이거 문제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Why가 나와야. 어떻게 해야 되지? Why? 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나와?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걸 바꿔야겠네. 이 신호를 내가 받아서 바꿔야겠네가 나와야 돼. 신호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안 되나 봐. 이거 말고. 어떻게 해야 되지? 바꿔야겠네. 신호가 왔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의식적인 노력을 해서 이걸 바꾸는 거야. 자, 바꿔야겠네. 무엇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게 베이스가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바꿀 거냐가 나와야 돼. 신호가 왔을 때. 생각이 여기서 필요한 거야. 그럼 생각을 해서 무엇을 바꿀 거냐를 결정을 해놓고 이거를 해. 자, 가령 내가 책을 1도 안 봤던 사람인데 책을 너무 안 봐서 문제라고 판명이 났어. 오디오를 하나도 안 들었던 사람인데 오디오가 문제라고 판명이 났어. 내가 생각을 해야지 나오겠지. 그러면 이거를 봐야 돼. 아시겠지만 책이 봐지냐고요. 안 봐지잖아. 15분 안 봐지잖아. 그러면 15분이 안 봐지면 다른 방법을 쓰는 거야. 5페이지만 보겠다. 그러니까 그 측량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측량의 시간도 있고 아니면 단위의 그 물리적인 단위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5페이지도 못 보겠다. 아니 1페이지라도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렵지만 만드는 거 루틴을. 그리고 그 루틴을 했을 때 보상을 주어줘야 돼요. 보상. 그 보상이 뭐가 있을까? 내가 나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보상과 남이 줄 수 있는 보상이 있어요. 근데 남이 줄 수 있는 보상에 목말라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남의 눈치만 보게 되죠. 자기 자랑만 하게 돼요. 책 한 페이지 읽어놓고 책 하루에 한 권씩 읽는 사람한테 자기 자랑하면 참 가소롭잖아. 그러니까 그 보상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물질적인 보상하잖아요. 한두 곳도 없어요. 책 한 페이지 겨우 읽어놓고 물질적인 보상을 해가지고 한 페이지 읽었으니까 나 담배 대필 거야.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 될까요? 내 스스로가 여기까지 읽었다는 성취감이 굉장히 큰 보상이거든요. 오늘 했어. 오늘 했어. 그러면 이거를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어 놔야 돼요. 오늘 했어 라는 걸. 지워가는 거죠. 이거 채워지는 느낌도 굉장히 큰 보상이에요. 자, 오늘 했어. 일주일 했네. 한 달 했네. 그래, 의지 한국인이야. 책 한 페이지를 한 달 동안 읽었다니까, 30페이지? 누군가에게는 가사로운 거지만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측량을 해서 볼 수 있는 거. 제가 탱코어 인증방에서 그거 체크를 하라고 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은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거기다 안 올리고 있지만 난 바로 또 들어갈 거예요, 그거.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게. 내가 수치화 시킬 수 있어야 돼, 나를.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한 다음에요, 다시, 그래. 이거 했으니까 또 한다. 라고 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것만 원하는데, 당장 보여지는 무엇인가 결과는 지금 그걸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앞에서 깔려있는 걸로 나와요. 그 앞에서 깔려있는 건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적어봐봐요. 나의 습관들, 좋은 거, 나쁜 거, 상관없어. 일단 적어봐봐요. 나의 습관들, 뭐가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